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서산을 AI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해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대응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아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임기 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먼저 현장을 찾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충남 대전 통합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으며 연말까지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에서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아산시 둔포면의 자택에서 40대 남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 촉법 소년들이 소년보호시설에 수감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SUV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12살 A군 등 초등학생 3명을 보호시설에 격리 감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명은 1차 범행 직후 부모에게 인계되자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이라도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들을 시설에 수용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지사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해 숙박시설의 소방용품 선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도내 숙박업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도지사 명의 허위 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은 사업주가 먼저 소방 물품을 구매하면 사후에 환급해준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문 하단에는 도청 공무원의 실명까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도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부서나 시군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5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를 취임 초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교육감이 즉각 보고받고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충남교육청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각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많은 천안 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올해 신설됐는데요. 인수위는 교권보호관 설치를 기존 교원인사과 중심 대응 체계를 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해 보고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심상용 인수위 부위원장은 현재 교권 보호 기능은 교원 인사과 안에 있어 보고 체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에 대한 강제 조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이 민선국이 시정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민선국이 당진시장직 더 큰 당진 준비위원회를 통해 당진시 주요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 공약 사항의 실행 방안과 부서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정의 핵심 가치로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당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의 5대 핵심 공약은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과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조기 완성, 생태호수공원 조성 등입니다. 태안 지역 21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16일 군청에서 2026년 해수욕장 종합운영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 해수욕장 중 만리포 해수욕장은 7월 4일 가장 먼저 문을 열고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됩니다. 꽃지와 몽산포 등 나머지 20개 해수욕장은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태안군은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하루 36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질과 토양질,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까지 지방관리 항만시설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내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항만시설 불법 무단 사용 여부와 사용 허가 준수 여부, 화물 관리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선박료와 화물료 부과 적정성 등 현황도 점검해 시설 사용 신고 누락자 해소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유통 중인 수입 성인용 기저귀의 품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령화로 사용량이 늘어난 성인용 기저귀의 유통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약 2주간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형광증백제와 수소 이온 농도 등 3가지 항목을 검사했으며 모두 기준 구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성인용 기저귀 관련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침수 등 위험이 끊이지 않았던 당진 전통시장이 대규모 재건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상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2027년에는 쇼핑과 의료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으며 붕괴 위험에 놓였던 당진 전통시장입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반복되는 데다 콘크리트 균열과 구조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정비가 시급했던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대대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3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오는 2027년 2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의 기부 체납형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상인들이 건축비를 모아 건물을 지은 뒤 당진시의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공설시장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상인들이 돈 보태서 자금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사업에 참여한 상인들에게는 임대료 없이 최대 20년간 영업권이 보장됩니다. 시유지이지만 전대나 양도도 허용돼 상인들의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인들이 본인이 직접 건축비를 조달해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가능하고
세대 교체와 업종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그 단점을 해소가 돼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마련된 가운데 낙후됐던 시장 공간도 전면 재단장에 들어갑니다.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하는 연면적 14,400여 제곱미터 공간에 3개 동이 모두 새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A동은 먹거리 특화 공간으로, B동에는 상점가와 함께 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먹거리 특화 공간을 조성해서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B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약 120여 명 규모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3층 규모의 C동에는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들어서는데 당진시는 공실 문제를 막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유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료시설과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단순히 어떤 상거래 행위를 넘어서 생활 밀착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선택한 당진 전통시장. 지자체의 행정 지원과 상인들의 자본을 결합한 이번 시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5일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시장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3대 철강 산업 중심지인 당진시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당진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과 2차 보전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홍성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 30분쯤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 찾아가 지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통화 후 B씨가 있던 상가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간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박람회장과 주변 음식점, 휴게 음식점 547곳이었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무등록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단속 결과 충남도는 위생상태 불량 4건과 무신고 영업 3건, 원산지 미표시 2건 등 1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태안 지역 대파가 대형 음식기업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전국에 공급됩니다. 태안군은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6월 한 달간 전국 600개 급식사업장에 태안산 대파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형 급식기업이 지역 특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해 농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태안 농산물 홍보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태안 지역 대파 100톤을 매입해 대파 김치 국물 닭갈비와 대파 튀김 장칼국수 등 다양한 메뉴를 약 10만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어업인들이 폐어구 수거를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어업인들은 681척을 투입해 약 1,900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수거량은 지난해보다 약 10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목표 수거량의 50.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단체별로는 태안군 선주연합회가 684톤, 대천항 보령연안선주협회가 4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팔봉산 감자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서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제25회 팔봉산 감자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장에선 팔봉산 감자요리 코너가 운영되고 가마솥에 찐 팔봉산 감자와 버터 감자를 시식할 수 있습니다. 또 감자탑과 감자 품종 전시회가 진행되고 매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감자 캐기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감자 캐기 체험은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5kg은 1인당 8,000원, 10kg은 1인당 14,000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청양군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지역민의 세부담 완화와 도시민 유치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매할 경우 기존 취득세 감면율 25%에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타 지자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시 이미 청양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홍성군이 9월까지 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노숙인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응급구호와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 통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홍성역과 광천역,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 야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은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면 인근 지구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세차장 폐수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 시설,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설치 신고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입니다. 예산군은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수역 수질 오염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 정보시설 3만 5천여 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등 3만 5,597개소로 홍성군은 시설물의 훼손과 표기 상태,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오는 7월까지 완료해 재난이나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절 근로 운영 지침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 이행 사항, 숙소 상태 등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환경 개선 사항을 살피고 현장 애로 사항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예산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1,900여 명이 농가 380여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